있습니다. 네, 1월 5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워낙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낙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점에 위안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가 0.45% 내린 1917.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 이상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면서 낙폭이 좀 줄어드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80억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요. 기관이 2,189억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오전부터 분위기 좋았습니다. 0.4%, 0.5%대 상승세로 시작을 해서 상승폭을 점차적으로 눕혀나가고요. 오늘 1.3%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 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560선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연말 들어서 박스권이 계속해서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반등 규모가 커집니다. 1월 시장 중소형주가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166억 매수, 기관이 515억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규모 대비해서 기관의 매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들 확인해 보죠. 자, 삼성전자가 약보합에서 끝이 날 것 같고요. 현대차가 보합권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5%대의 약세. 오늘 네이버,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세인데요. 2% 이상 네이버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등을 노렸던 삼성 SDS가 오늘 1.8%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대 상승세, 삼성생명 역시 1.7%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오늘 대장주인 다음카카오가 다시 한번 강세입니다. 네이버가 앞서서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11% 이상의 급등 이후로 오늘도 5% 이상 오르고 있고요. CJENM이 1.4%, 컴투스가 0.27%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의 힘이 없는 가운데 제일모직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상장 이후로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세를 기록했던 제일모직인데요. 오늘 11% 드디어 급락이 나타납니다. 오늘 장중 시가에 4%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18만 원대까지 거의 근접을 한 이후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3시까지 가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15만 2천 원까지 제일모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움직임 살펴보죠.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조선주는 오늘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약세인데요. 현대중공업이 4% 이상 떨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10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오고요. 삼성중공업이 19,100원, 대우조선해양도 18,300원까지 내려오면서 조선주들은 신저가를 계속해서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게임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NC소프트가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19만 3,500원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됐고요. 최근에 14일 연속 기관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행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계절적 성수기,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도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하나투어가 8%, 모두투어가 7% 입장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모바일 게임주들, 미디어 컨텐츠들 그리고 이 핀테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함께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날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요. 한국사이버결제도 동시호가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호가 몇 개를 앞두고 들어갑니다. 3150원대, KG모빌리언스가 9.7%, KG이니시스가 9.4%대 급등세를 기록을 하는 등 간편결제와 관련된 이 결제주들이 함께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주들도 확인해 볼까요? 영화 관련된 업체들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미디어플렉스가 7.9%, SM이 7%, IHQ, CJCGV 같은 종목들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른손, 키스트, 캔들미디어까지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코스닥의 전통적인 테마주들이 모두 급등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부품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코스닥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중소형주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세 분들 다 의견이 좀 비슷하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시장의 큰 위안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부분이나 아니면 모바일 부분 개선이 관련된 업종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나 또 수급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경기 관련 대형주보다는 IT 부품이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결제 그리고 일부 바이오 업종 같은 더 틈새 시장의 시장 형태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1월 효과와 같이 맞물려서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중소형 기업들 자체의 어떤 이익 개선 측면보다는 말씀드린 상대적인 비교우위, 대형주와의 어떤 비교우위 때문에 나타나는 강세로 이해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수급이 조금 변화가 된다고 친다면 코스닥 시장도 늘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 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 민감 업종,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불확실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중소형주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체결 지수 먼저 확인해보죠. 네, 금일 코스피는 여전히 좋지 않은 움직임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913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보수적 대응이 연초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을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을 흘러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오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장중 저가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코스닥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 561선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1월부터 형성됐었던 박스권 상단인 550선을 매우 강하게 오늘 뚫어내는 모습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500억 이상 강한 매수세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최근의 바운딩을 함께 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코스피 코스닥 종가 확인 이후에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월 5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사실 새해 첫 시장이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코스피 시장은 좀 힘을 잃고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중 한때 1% 이상 떨어지면서 1903선까지 내려갔던 코스피 시장을 감안한다면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0.48% 가까이 떨어진 1917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움직임 굉장히 좋죠.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 짓습니다. 수급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1시, 2시 넘어서면서 매도 규모를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그야말로 이끄는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이 나오는데요. 기관은 500억 이상 코스닥 중소형주들을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장 눈에 띄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코스피 종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금일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상당히 부진했던 하루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은 대형주 전체적으로 좀 억누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억누르 놓고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가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반대로 업종별로 살펴본다면은 오늘 통신주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통신주는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이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통법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특히 통신주에게는 수익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불안한 장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제 증권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투자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증권주에게는 투자 환경 조성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연초에 증권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전기가스와 건설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일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오늘 강세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사실은 주가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실적이 예상치에만 부합해도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쏠릴 만큼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은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 업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하나투어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려 8%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행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해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하나투어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뭐 들리는 풍문입니다. 일단은 넥슨의 적대적 M&A가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다시 M&A에 대한 수급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오늘 7%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삼성전기가 여전히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초저가 스마트폰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 확대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CJ, CGV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어떤 영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강세를 보였었는데 작년도에 사실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활발히 투자를 유치하면서 작년도에 밀어놓았던 영화들까지 올해 개봉이 예정되면서 영화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CJ, CGV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크라운 제가가 가격 제한 폭간이 상승세로 마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허니 버터칩의 후속으로 다른 제과들이 후속작이 발매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강세의 이유가 맞는지 또는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일단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마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중에서 짚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제일모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상장 때도 사실은 좀 가격에 대한 거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장 이후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의 거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장 이후에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네, 제일모직이 9%, 10%의 약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동시호가에서 바로 하한가로 직항하면서 14만 5,500원대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리딩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타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0.24% 하락한 17,408.71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 또한 120.37엔선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혼조세 움직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중국 증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3.25% 상승한 3,339.8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1월 2일 장이 휴장이었던 가운데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던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 휴장 효과로 인한 증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해 종합주가지수 3,300선 심리적인 눌림목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2015년도에 경기 부양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증시는 상승 기조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우성재 팀장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특징 종목들 확인해보죠. 오늘 활발한 매매가 이뤄졌던 중소형주 시장이었는데요. 어떤 종목 눈에 띄었습니까?
네, 장 초반부터 기관들의 매수세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었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지난 금요일장보다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코스닥 시장이었었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는 결제라든지 여행, 엔터,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진 모습이었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움직임 괜찮은 종목들이 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최근 시총 상단 종목 중에서는 다음 카카오를 많이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도 5%대의 추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핀테크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데요. 핀테크 관련돼서 기존의 전자결제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다수의 어떤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 종목으로서 최근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카카오의 추가 상승에 좀 일조를 한 것으로 정리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파라다이스가 오늘장 3%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이 밖에 웹젠이 오늘 6.6% 정도의 상승을 다시 한번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한국토지신탁 등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장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과 같은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2%대의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드려야 될 텐데요. 앞서 또 정리를 해주셨던데 오늘 전자결제주를 사실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날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사이버결제는 14.4%,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는 각각 9%대의 급등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모바일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도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 짚어드렸었던 핀테크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런 결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간편화가 되면은 그만큼의 소위 카드 결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반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의 초강세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휴대폰 부품사들도 꽤 강한 모습을 일부 보였었는데요. 그 안에서 인터플렉스가 7.7% 정도의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4분기 영업 손실이 3분기 230억 손실에서 15억 원 손실로 상당 부분 줄여냈을 것으로 오늘 전망하는 보고서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저가의 모델로 점차 제품에 대한 출하를 다변화시키는 쪽에 긍정적인 시각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4분기 비록 적자는 지속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규모를 많이금 줄였다는 것에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13%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광통신망에 쓰이는 광트랜스시버라는 것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 악화가 다소 좀 우려된다라는 증권사의 반대되는 리포트에 4.7% 정도의 조정 양상을 보인 점 특징적인 내용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볼 텐데요. 달러 역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강세 행진을 이어갑니다. 오늘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달러당 1,109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동향 짚어주시죠. 예, 오늘 원달러 환율 0.57% 급등을 해서 거의 뭐 급등 수준이죠. 1,109원 정도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러가 10시에 그 개정을 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0.4% 이상 그 갭상승이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달러는 이제 월봉이나 일봉이나 주봉을 보셔도 지금 신고가를 모두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의 뭐 10년 만에 최고치 달러 그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가 도대체 인덱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고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거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주말에 이제 갭상승 요인을 만들었던 거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 디폴트 문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러시아에 그 쓰고 있는 화폐는 루블라입니다. 근데 이 루블라가 급락을 하게 됐고 이제 러시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 화폐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루블라가 급락이 나오니까 스위스 프랑하고 그리고 이제 유로화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러시아 근처에 있으니까 스위스나 어떤 유로 이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유로화가 급락을 하고 그 스위스 프랑이 급락을 하니까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의 그 반대화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갭상승이 되니까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이제 급상승이 나왔던 것이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 달러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자산 그리고 어떤 러시아가 약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상대적인 그 화폐 가치를 논했을 때는 계속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고점을 맞추는 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달러 인덱스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도 이런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와, 오늘 이진 파트너와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결국 장 마감 통계적으로는 외국인들이 500억 이상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장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540억가량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매수는 전체적으로 섬유유업종이 1,100억 이상 그리고 유통업종과 금융업종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던 반면에 철강금속업종과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운수장비업종은 매도세로 대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에 내막을 살펴보면은 연기금과 투신권은 매수를 하면서 기타 금융투자업종에서 매도가 나타났었거든요. 즉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기관 투자 매수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나쁜 쪽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금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의외의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제일모직을 1,100억 이상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동시호가 때 가격 점프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쓸어 담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물산, 대한항공, 한국전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반면에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삼성 SDS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났었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오늘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던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NC소프트와 호텔신라, 삼성전자, 삼성 SDS 순으로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아니면은 M&A 이슈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했던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유입하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시켰던 가장 큰 1등 공신이 외국인 투자자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제일모직에 대해서 약 1,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분주하게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호해소 물량이 해제되는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기관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SK하이닉스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도 물량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제일모직만 제외한다면 SK하이닉스와 제일모직을 제외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유가의 하락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업종군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3시 15분 다가오고 있죠.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봅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시장은 소폭 약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동향 어땠나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0.75포인트 하락한 244.75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소폭 약세로 마감됐지만 장중 마이너스 1.2% 가까이 급락세를 좀 보이던 것을 낙폭을 저도 만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시장의 힘 자체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옵션 만기 주간이 바로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이 24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245포인트에서 243포인트대까지는 좀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보이고 또 반대로 243포인트 구간대에서는 반대로 좀 매도로 좀 멈추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스권 전략의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고 중심 포인트인 24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 밴드 248포인트와 하락 밴드 243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박스권 매매 전략을 통한 대응이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직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뚜렷하게 어느 포지션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포지션이 설정된 대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재 분위기는 반등에 대한 모멘트를 갖고 있더라도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특징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수급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오늘 다음 카카오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늘 매수량의 절반 가까이를 다음 카카오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이 밖에 SM과 파트론도 매수를 보였고요. 반대로 매도는 게임빌과 파라다이스가 각각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봤고 전략을 이제 한 분씩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형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땐 대형주가 방향성을 잡으려면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냐가 아마도 방향성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 좋습니다. 중소형주 시장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형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중소형주에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당분간 중소형주 중심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어닝 시즌만큼 실적 개선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는 압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월요일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분화되는 시장 전략 잘 세우셔서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